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석 감별이론 굴절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절계는 말 그대로 굴절률을 측정하는 기구인데요. 기본적으로 유색 보석들은 굴절률의 순서대로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굴절률을 측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굴절계의 용도는 굴절률을 측정하고요. 단굴절과 복굴절의 굴절성을 확인하고요. 복굴절률을 측정하고요. 광학 특성, 1축성인지 2축성인지 확인하고요. 광학 사인,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이 굴절계의 용도도 꼭 외워두셔야 돼요. 필기시험에는 나옵니다. 측정 범위는 1.30에서 1.81 정도까지인데요. 접촉액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보통은 1.79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1.80이 넘어가면 OL 혹은 OTL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아웃 오브 리미트란 뜻이에요. 굴절률을 측정할 수 없다는 의미죠. 굴절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색 합성 스피넬이나 백수정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굴절률을 RI라고 표시를 하는데 무색 합성 스피넬은 1.728이고요. 백수정은 1.544에서 1.53 복굴절합니다. 스포트법에서 눈금을 읽는 위치는 저반 렌즈에서 약 10에서 12인치, 25에서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읽으셔야 돼요. 이것도 필기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굴절률은 평평한 면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측정하고요. 곡면의 스포트법의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측정을 합니다. 굴절계의 구성요소 살펴볼게요. 프리즘 유리, 헤미실린더라고 하는 프리즘 유리가 있는데 납유리로 경도가 낮아요. 그래서 핀셋을 사용하면 손상 위험이 있어서 꼭 손으로 보석을 올리셔야 돼요. 실기에도 중요하고 필기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그러니까 상식적인 요소니까 요거 꼭 잘 알아두시고 실습하실 때도 손으로 꼭 올리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핀셋 사용하면 이 프리즘 유리 헤미실린더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비로 인한 굴절률이 한 1.96 정도 됩니다. 조명은 단색광을 사용하고요. 나트륨 디선으로서 파장이 589.3 나노미터입니다. 접촉액은 오카메틸렌 혹은 오카메틸렌 플러스 유황 혹은 오카메틸렌 플러스 유황 플러스 테드라 요드 에틸렌 요거 섞은 걸 사용하는데 주로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거예요. 굴절률이 1.81 정도까지 나오는 거. 굴절률이 1.82 이상이 되는 용액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굴절률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평면법과 스포트법 두 가지 법이 있고요. 일단 평면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투명한 보석 대부분, 투명한 보석 페스티드 보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면을 연마한 그런 보석들은 다 평면법으로 굴절률을 측정합니다. 굴절계에 평각 렌즈를 올려놓아야 돼요. 스포트법은 평각 렌즈를 떼어내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도 또 분명히 아셔야 되고 실기시험용이나 필기시험용을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평각 렌즈를 올려놓은 뒤에 굴절계 뚜껑을 열고 접촉액을 프리즘 위에 직접 약 1mm 크기로 묻힙니다. 접촉액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굴절률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석의 크기에 따라 적당하게 양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보석이 작으면 적게 묻히고 보석이 좀 크다 싶으면 그에 비례해서 좀 많이 묻혀야 잘 보여요. 보석의 평평한 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금속판 위에 올려놓은 후 프리즘 방향으로 보석을 슬라이딩 시키듯이 올려놓습니다. 이때 보석은 프리즘에 일직선을 놓아야 보석을 45도씩 돌려가면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굴절계 뚜껑을 닫고 눈을 평각렌즈에 가까이 대고 명암의 경계선이 보이는 위치, 이게 이제 굴절률이거든요. 그 명암의 경계선이 보이는 위치를 찾는데 이때 저반창은 수직으로 봅니다. 평각렌즈를 0에서 90도로 돌려가면서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명암의 경계선이 움직이는지 확인이 돼요. 이때 단굴절 보석은 명암의 경계선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단굴절 보석이는 알 수 있고요. 복굴절 보석은 명암의 경계선이 상하로 움직입니다. 보석을 45도씩 방향을 5번 측정해서 각각의 위치에서 나타나는 굴절률 수치 중 최소 굴절률과 최대 굴절률을 답안지에 기재합니다. 복굴절 보석은 명암의 경계선이 상하로 움직이기 때문에 최소 굴절률, 최대 굴절률 그대로 보고 쓰시면 돼요. 평면법은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기재합니다. 루비는 1.760에서 1.770, 복굴절을 하기 때문에 최소, 최대 굴절률 두 가지 다 써주고요. 스피넬은 단굴절 보석이기 때문에 1.718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평강 반응이 DR이 나오는 보석들은 복굴절 보석들이고요. SR이나 ADR이 나타나는 보석들은 단굴절 보석들이기 때문에 단굴절 보석들의 종류와 그 굴절률은 암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면법으로 측정되는 대표적인 단골절 보석들 볼게요. 몰다바이트, SR이고 1.490, 천연 스피넬, SR이고 1.718, 합성 스피넬, ADR 1.728, 헤소나이트, 차브라이트, ADR 1.740, 파이로프가닛, ADR 1.746, 로돌라이트, ADR 1.755, 알만다이트 가닛, ADR 1.760입니다. 보시면 가닛 종류는 다 ADR이고 단골절해요. 그리고 가닛 중에 뒤에 가닛이라고 붙이는 가닛도 있고 헤스나이트나 차브라이트, 로돌라이트처럼 뒤에 가닛을 안 붙이는 가닛도 있는데 이제 시험에 시험석 1단표를 주면 보석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이 써져 있고요. 그 명칭 그대로 시험에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헤스나이트나 차브라이트, 로돌라이트는 뒤에 가닛이란 말을 안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석 1단표에 나오는 이름 그대로 기재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보통 헤스나이트, 차브라이트, 로돌라이트는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나중에 시험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기재를 하는데 괜히 이제 시험석에 나오는 이름 말고 본인이 다르게 암기하고 있다가 또 그걸 기재하는 실수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시험에서 시키시는 대로 평소에도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스포트법, 공면법 살펴보겠습니다. 스포트법, 공면법은 같은 말이에요. 불투명한 보석 대부분은 스포트법 사용하고요. 캐보숑은 투명이든 불투명 보석이든 불문하고 캐보숑 모양으로 연마되어 있으면 공면법, 스포트법을 사용합니다. 페스티드 말고 캐보숑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공면을 이렇게 둥글게 깎는 거예요. 굴절개에 평각 렌즈를 빼낸 후에 굴절개 뚜껑을 열고 접촉액을 프리즘 위에 직경 약 1mm 크기로 묻힙니다. 아까 평면법은 평각 렌즈 덮고 한다고 했죠? 요거는 평각 렌즈 빼낸 후에 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측정 방법이 조금 다르니까 요거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리즘 위에 직경 약 1mm 크기로 묻히는 건 평면법이나 스포트법이나 비슷합니다. 접촉액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굴절률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석의 크기에 따라 적당하게 양 조절 잘 하셔야 되고요. 보석의 곡면, 그러니까 둥근 부분이죠. 캐보숑이니까 그 둥근 부분이 바닥을 향하도록 금속판 위에 올려놓은 후에 프리즘 방향으로 보석을 슬라이딩 시키듯이 올려놓습니다. 아까 평면법은 평평한 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했어요. 곡면법은 반대로 둥근 부분이 바닥을 향하도록 해야 돼요. 보석이 프리즘의 정중앙에 오도록 렌즈 부분을 보면서 잘 조정하셔야 합니다. 굴절개 뚜껑을 닫고 눈을 저반 렌즈로부터 약 30cm 정도 뗀 후에 스포트의 형상을 찾은 뒤 눈을 상하로 움직이면서 스포트의 밝고 어두운 부분이 반반씩 되는 위치를 굴절류로 정합니다. 눈을 저반 렌즈로부터 약 30cm 정도 뗀다는 지문은 필기시험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꼭 잘 외우셔야 돼요. 인치로는 10에서 12인치, 센치로는 약 25에서 30cm 정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트의 밝고 어두운 부분이 반반씩 되는 위치가 제가 지금 그림에서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타원형으로 해서 이런 모양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 가운데 여기를 굴절류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포트법은 평소에 실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런 게 제대로 보이거든요. 저반 렌즈의 정중앙에 스포트가 위치하지 않으면 프리즘에 올려진 보석의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스포트법은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한 뒤에 수치 뒤에 S라고 표시를 하셔야 돼요. 라피스 라줄리 1.50S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는데 실기시험 시 이 S를 빠뜨리는 기준은 큰 실수에 해당합니다. 스포트법의 S예요. 그러니까 스포트법으로 측정을 하면 반드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쓰시고 뒤에 가로치고 S 이렇게 기재하셔야 된다는 거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필기시험에도 중요하지만 실기시험에서는 뭐 이런 실수를 하면 정말 큰 실수예요. 1축성과 2축성 보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축성과 2축성 보석에 대해선 3회 동영상에 자세히 설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참조를 해보세요. 1축성은 정방정계와 육방정계에 속하는 보석입니다. 정방정계, 육방정계도 3회 동영상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보통의 경우 두 개의 명암 경계선이 있으며 하나는 불변하고요. 상광선이에요. 다른 하나는 변합니다. 이상광선입니다. 이때 높은 쪽이 변하면 포지티브고 낮은 쪽이 변하면 네거티브입니다. 높은 쪽이니까 포지티브, 낮은 쪽이니까 네거티브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상광선이란 광축과 수직으로 진동하는 빛으로 오메가로 표시하고요. 이상광선은 광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으로 엡실론으로 표시합니다. 이축성 보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방전개, 단사전개 및 삼사전개에 속하는 보석인데요. 마찬가지로 3회 동영상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보통의 경우 두 개의 명암 경계선이 나타나며 양쪽 모두 변합니다. 최소 굴절률 알파, 중간 굴절률 베타, 최대 굴절률 감마가 존재하는데요. 최대 굴절률이 더 많이 변하면 포지티브고 최소 굴절률이 더 많이 변하면 네거티브이며 둘 다 동일하게 변하면 그 보석은 사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최대 굴절률이니까 플러스, 최소 굴절률이니까 마이너스, 뭐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죠. 복굴절률은 최대 굴절률에서 최소 굴절률을 뺀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복굴절률은 0.01 정도로 작아요. 예를 들어서 루비는 1.760에서 1.770 이런 식으로. 근데 복굴절률이 큰 보석은 별도로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외관상 헷갈리는 보석들은 굴절률을 알아두면 감별에 아주 유용합니다. 투어멀린은 1.620에서 1.640, 복굴절률이 0.020이에요. 투어멀린 2, 그러니까 복굴절률도 0.020, 외우기 쉽죠? 다이옵사이드는 1.675에서 1.700, 0.025 차이가 납니다. 페리도트는 1.655에서 1.690, 0.035 차이가 나요. 이 세 보석들은 실기시험 볼 때 꼭 이렇게 기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의하시고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굴절률이 1개 초과인 보석들도 따라 암기하시는 게 좋고요. 각각의 비중을 암기해두면 해당 보석도 그금방 알 수 있어요. OL 혹은 OTL 보석들은 알만다이트 가닛, 알만다이트 가닛은 1.760에서 5L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냥 1.760이라고 암기합니다. 스페사르타이트 가닛, 데만토이드, 지르콘, 헤마타이트, 합성 모이서나이트, 다이아몬드, 합성 큐빅 지르콘이야, 야그 등이에요. OTL 보석들이니까 굴절률에 꼭 OL 혹은 OTL이라고 기재하셔야 돼요. 탄산염 보석은 복굴절률이 심하기 때문에 따로 또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산호는 1.48에서 1.65 S 공면법이거든요. 쉘 1.53에서 1.68 S 진주 1.53에서 1.68 S 로도크로사이트 1.59에서 OTL S 말라카이트 1.65에서 OTL S 칼사이트 1.48에서 1.65 S 따로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다음 중 복굴절률이 가장 큰 보석은 산업기사 기출문제였어요. 칼사이트를 고르는 문제였고요. 탄산염 보석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기출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오늘은 굴절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외선, 형광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